국내 30세 이상 성인 인구의 13.8%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높여보면 27.6%로 높아지며 30세 이상 성인에서 당뇨 전 단계는 약 1,400만 명, 무려 41.4%. 이를 당뇨병과 합하면 절반이 넘는 인구가 당뇨병의 위험 아래서 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 본인만 모르고 계실 텐데요. 공복혈당 100에서 125, 당화혈색소 5.7에서 6.4% 사이에 걸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때 아니면 누가 혈당 체크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당뇨 오기 직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증상 중에 상당수가 해당된다 하시면 혈당 체크를 꼭 하시고 병원에서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부 비만입니다. 얼굴과 팔다리는 괜찮은데 뱃살만 유독 나왔다. 특히 임산부처럼 동그란 형태의 뱃살이라면 더욱 위험성이 높습니다. 남자는 허리둘레 90cm, 여자 85cm 이상이라면 대사증후군에 속할 위험이 높습니다. 내장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심하게 만들고 복부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많다 보니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복부에 더욱 내장지방이 축적됩니다. 둘째, 단 음식과 빵, 야식이 당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일어나면 뇌는 빠르게 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을 갈구하게 되고 야채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보다는 쉽게 당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음식의 탐닉, 즉 정제탄수화물 중독이 일어나게 됩니다. 밤에도 혈당이 떨어져 야식을 끊을 수가 없게 되죠. 셋째, 오후에 극심한 피로가 몰려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기운이 빠지면서 졸리고 눈뜨기 힘들 정도로 피로감이 옵니다. 멍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피로회복도 잘 안 듣고 카페인을 부어 넣어야 눈이 뜨입니다. 높은 혈당, 낮은 혈당, 등락폭이 요즘 주가처럼 널뛰기를 하게 되면 당독소로 인해 신장이 서서히 파괴되고 피곤하다고 카페인에 의존하게 되죠. 이때 이뇨작용으로 인해 힘든 콩팥에 채찍질을 해대는 꼴이 되어서 점점 더 망가지게 됩니다. 넷째, 공복에 손떨림이나 식은땀이 납니다. 당뇨는 인슐린 부족이 문제인데요. 당뇨 전 단계에서는 인슐린 과잉 상태에 종종 빠집니다. 높아진 혈당을 낮추려고 작용이 나타나는데 인슐린 폭포에 의해서 혈당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면 내 몸은 저혈당으로 인식하거든요. 배고프면 예민해지고 욱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 2026년, 27년은 불기운이 강한 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뚜껑이 열리기 쉬운 해이므로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어날 기운도 없으면서 손떨림이 오고 식은땀이 축축하게 난다면 저혈당이 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소변 횟수가 증가하고 갈증이 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삼투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포는 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입가에 거품침이 잘 고이고 야간에도 물을 자꾸 찾게 되죠. 혈중에 높아진 포도당을 배출시키려는 기전이 발생하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요. 특히 움직임이 적은 야간에는 소변 때문에 자다 깨다 화장실 가는 일이 빈번해집니다. 남자의 경우는 전립선 문제와 합쳐지면서 더욱 불편을 겪게 됩니다. 여섯째, 목 뒤나 겨드랑이가 검게 변합니다. 특별히 탄 것도 아닌데 착색이 생기는 겁니다. 흑색 가시세포증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인슐린 저항성의 대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높아진 인슐린은 피부세포의 IGF-1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그 결과 각질 형성세포, 섬유아세포가 증식되고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마찰이 많은 부위에 잘 나타납니다. IGF-1은 피지 분비도 증가시키므로 달콤한 디저트 먹으면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심하게 올라오시는 분도 인슐린 저항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일곱째,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습니다. 고혈당이 되면 우리 몸 세포는 물을 뺏기게 되어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심해지거든요. 혈당 높은 분들은 손이 건조해서 마찰력이 없다 보니 손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상처 회복 또한 더디게 나타납니다. 여덟째, 살이 잘 안 빠집니다. 똑같이 먹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방 축적이 잘 되고요. 운동과 식단을 해도 좀처럼 빠지질 않아요. 1kg 빠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일도 허다합니다. 체중 증가는 연일 신기록을 갱신하고요. 특히나 완경기 여성이라면 더욱 심합니다. 다이어트 정체기 뿐만 아니라 요요도 쉽게 옵니다. 아홉째,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 현상이 오기 쉽습니다. 여러분, 치매는 제3의 당뇨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뇌는 주로 포도당을 이용해 에너지를 내는데 혈당 급상승과 급강하를 겪게 되면 뇌의 포도당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뇌세포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뇌세포의 에너지 활용과 신경 전달이 저하되겠죠. 당뇨 전 단계에서는 당독소가 증가하여 염증과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BDNF, 즉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의 감소로 뇌신경 가소성 저하가 나타나고 뇌혈관 자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멍하고 집중력 저하, 기억력, 인지능력 저하를 겪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중성지방은 증가하고 HDL은 감소하기 쉽습니다. 건강검진할 때 흔히 LDL 콜레스테롤만 따져보고 거기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TG, 즉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의 레이셔입니다.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 비율이 2 미만이면 아주 양호하죠. 하지만 3을 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세포에서 정작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기전은 일어나지 않고 끈적한 당독소가 조직과 혈관에 들러붙습니다. 혈관 내에는 글리코칼릭스라고 하는 당사슬이 있는데요. 이는 혈관 내 생리 조절과 세포로 영양소, 산소, 호르몬 전달 역할을 합니다. 캐러멜처럼 끈적한 당독소 공격에 이것이 소실되어 버립니다.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죠. 잉여의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고 지방이 없어야 될 곳에 지방이 달라붙게 되어버립니다. 지방간, 지방신, 내장 지방으로 배가 불룩해지고 또 술도 안 마시는데 지방간이다? 당신은 이미 당뇨 전 단계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들 중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가요? 거의 다 내 얘기네 하신다면 지체 말고 혈당 체크하고 관리에 들어가시기 바랄게요.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